그러면 저희가 2차 부등식 어차피 좀 기말 주인공은 이 친구가 거의 될 거라서 이 친구부터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50쪽부터 근데 이거는 사실 오늘 내일이면 끝날 거라 금방 할 것 같습니다. 2차 부등식은 얘들아 그냥 2차 함수인데 는만 부등호로 바뀌었다 생각하면 이건 다른 단원이 아니라 새로 배우는 게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일단 2차 부등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2차 부등식은 고등 거는 특징이 있어. 무조건 아래로 볼록만 씁니다. 2차 부등식이요? 그렇죠. 풀이가 무조건 고등학교 때는 아볼로만 써요. 왜냐면 사실 위볼로 돼도 풀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풀이가 그러면 아볼일 때 한 번, 위볼일 때 한 번 이렇게 나와서 답은 똑같지만 풀이가 두 개가 돼버려서 아예 그 정에서 그냥 애들 헷갈리니까 하나로 고정해서 풀자라고 정해놔가지고 문제집도 해설지 보면 전부 다 위볼도 마이너스 곱해서 아볼로 바꾼 다음에 풀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럼 부등식 할 때는 요 아볼일 때만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A가 음수라서 위볼로 그려지면 마이너스 곱해서 아볼로 바꾸고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일단 부등식이 총 종류가 한 요 정도 돼요. 0보다 작다, 뭐 크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4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는만 계속 해오다가 그것만 대소관계로 바뀌었다. 이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프 한번 그려서 이 친구들에서 어떻게 정답이 나올지 한번 그려볼게요. 보통 아볼로 그려지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이때 근을 제가 알파랑 그냥 베타라고 잘 안 보이네. 노란색으로 바꿔주면서 그거 비스듬히 쓰시지 말고 눌렀어야 되는구나. 세워서 손으로 할까요? 알파 베타라고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0보다 작은 범위를 x 값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실래요? 그보다 작은 거요? 이 그래프에서 y 값이 0보다 작은 건 x가 어디부터 어디일 때까지일까요? 알파고 베타. 좋습니다. 지금 x축 아래로 가야 y 값이 음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음수다라는 건 y 값이 음수다라는 뜻이. 그럼 x축 아래로 잠겨 있어야 돼. 근데 잠겨 있는 데를 x 값의 범위로 보니까 알파부터 베타까지만 x축 아래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음수인 곳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알파부터 베타까지. 요렇게 대답할 줄 아시면 부등식은 끝이에요. 이걸 물어볼 거거든, 정답. 얘가 음수인 범위를 이제 x 값으로 나타내죠. 부등식은 이렇게 물어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답할 줄만 알면 부등식은 너무 쉬워질 수 있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네요. 그러면 클 때 한번 찾아볼게요. y 값이 양수일 때 y 값을 양수로 만드는 x의 범위는 어디? 알파보다 크고. 그렇죠. 지금 너무 좋습니다. 알파 왼쪽이랑 베타 오른쪽이 x축 위에 있어요. 그럼 x축 위니까 y 값은 양수겠죠? 그렇지? 그래서 y 값이 양수인 데는 x가 알파 왼쪽에 있을 때랑 베타 오른쪽에 있을 때 이렇게 대답하면 2차 부등식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뭔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알려줄 때 음수일 땐 사이값, 양수일 땐 그 작작 큰큰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큰. 작은 것보다 작을 때 양수, 큰 것보다 클 때 양수.
그래서 사이값이랑 제가 작작 큰큰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뭐 요 정도 파악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얘들아 3, 4번 혹시 다 바로 대답할 수 있겠어요? 뭐만 하면 될까요? 등호만 붙었으니까 정답에도 뭐만 붙이면 될까? 그렇죠. 부등식이 끝이야. 이렇게만 답할 줄 아시면 부등식은 끝나는 거예요. 개념은 이게 끝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혹시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괜찮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이걸 파악할 때 뭘 보면서 파악을 했죠? 그렇죠. 그래프를 보면서 답을 자 도출을 해놨거든요. 얘를 안 그려놨으면 편하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편하게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함수나 부등식을 쉽게 하시려면 여러분이 그래프 그리는 걸 즐기셔야 돼요. 그래프를 그리시면 그 안에 성질이 다 나와요. 그래프를 그리면 이해를 못 할 수가 없어. 2차 함수나 부등식은. 그래서 2차식은 그래프를 그리면 훨씬 잘 되고 편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프를 좀 좋아하셔야 돼요. 당연히 그리는 거 귀찮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프를 많이 그려야 2차 함수는 점점 쉬워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간단한 거 할 때마다 그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치? 그럼 예시로 그냥 쉬운 걸로 한번 제가 정답을 물어봐 볼게요. 저식이 만약 인수분해 되는데 이렇게 된다 해볼게요. 얘가 음수가 되는 x값의 범위를 대답하시오 라고 했어.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 건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x는 1보다 크고 그렇죠. 0보다 작을 땐 그네 사이로 대답해 주시면 돼요. 방금 확인했듯이. 그치? 근데 바로 안 떠오르면 어떻게 하면 된다? 1, 3 찍고 그려놓은 다음에 보면 돼. 그럼 어디가 음수야? 아 여기가 음수잖아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음수야? 그렇죠. 원래 처음엔 이렇게 연습하는 게 좋은 거예요. 처음에. 근데 이게 너무 쉬우니까 연습 몇 번만 하면 그냥 이것만 봐도 답이 바로 나오지. 그렇죠. 그래서 처음엔 이렇게 배워요. 혹시 학교에서 여기 다 안 해요? 아니요. 그래서 학교생도 처음에 이렇게 그래프 그리면서 음수인 부분은 근부터 근까지다. 이렇게 알려주실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를 계속 보셔야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차이야. 그래프는 함수는 그래프이 아니더라. 그럼 양수인 거 바로 해볼 때니까. 그렇죠. 1보다 작고 3보다 큰. 두 번째 거 보시면 작작 큰. 또 갑자기 안 돼. 다시 큰. 1, 3, 7. 양수인데 위에 있는데 얘들아 어디야? 1 왼쪽이랑 3 오른쪽이구나. 그래서 1 x 1 왼쪽이랑 3 오른쪽에서 얘 양수대로 이런 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바로 안 나오면 그려보면 돼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근데 귀찮으니까 안 그려 보통. 그럼 거기서 뒤지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요거는 그냥 한두 번만 해보면 답을 못 낼 수가 없어. 그렇죠? 근데 제가 와 근데 이거 그 색깔 안 지워지는 건 진짜 예상을 못해. 그래서 보통 그래프 같은 거 선생님 색깔로 그리는 거 보면 그렇게 하얀 색깔로 하고 그래프는 그 안에 또 숫자가 그렇구나. 그건 전달을 못 받았네. 그리고 저는 이제 상처 같은 걸 일단 잘 안 받는 스타일이라 뭐 요청하고 싶거나 좀 요구하고 싶거나 뭐 그런 거 있으면 마구마구 저한테 말씀하셔도 돼요. 뭐 그런 거 있잖아.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거든요. 하다 보니 그림이 꼴보기 싫어. 아 자식을! 이러셔야 돼요.
그렇죠. 사실 생각해보면 그 정도는 상처를 받을 것 같아. 아 잠깐 색깔 쓰면 안 되는데. 아니 저 색깔은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 와! 뭐야 이거? 확인했어 얘들아 확인했어. 여러분 그래? 지금 선생님 저희 여기서 다른 학생이랑 수업을 받았어요. 아 저는 다른 학원에 있다 온 사람이라 가지고 아니 저 여기 학원에서 정말 방금 수업 해보셨어요. 방금. 전 타임. 저는 여기 첫 타임이어가지고 아 네. 전에 무언가 있나요? 아니 그런 게 전 타임에 자 요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그래프 보시고 일단 이런 거 숫자 적혀 있는 데를 제대로 봐야 돼요. 1번 보시면 fx가 gx보다 큰 구간을 x 값의 범위로 쓰시오 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친절하게 x 값의 범위로 쓰시오 이렇게 설명을 착하게 해주면 좋은데 항상 해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점 알겠죠? 그래서 그냥 해 보면 x 값 쓰는 거구나 x 값의 범위 쓰는 거구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fx가 gx를 이기는 x의 범위를 그래프를 보고 적어보세요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아볼이 fx고 위볼이 gx. 자 여러분 fx가 gx를 이기셔야 됩니다. 이기려면 위에 있어야 될까 아래에 있어야 될까? 위에. 그렇죠. fx가 위에 있는 범위를 숫자로 적으시면 돼요. 네. 자 일단은 마일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마일 왼쪽 부분 볼게요. 어차피 다 사실 정답이 보이겠지만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일 왼쪽 보시면 gx는 계속 내려가고 fx는 계속 올라가요. 제가 좀 덜 그렸지만 어차피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럼 fx가 이기는 거 맞나요? 네. 그럼 적으면 돼요. 네, 선생님 마이너스 1이 아니라 0 아닙니까? 오? 마이너스 1은 G의 X. 0부터 이기는구나. 내 그림을 내가 보다. 0부터 이기네. 네. 와, 친구 나 감동받았어.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쌤, 눈 똑바로! 이런 거 좋아해요. 알겠죠? 그래서 저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제가 좀 미스테이크 하는 거나 이런 거 잡아주시면 저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네. 그런 게 내가 봤을 때 성장의 발판이다. 그래서 저는 같이 해야 같이 잘 된단 마인드라 이런 거 집어주시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그 다음에 그럼 0 왼쪽 fx가 이기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0 오른쪽 가볼게요. 네. 오른쪽 보시면 gx가 요렇게 가고 fx는 요렇게 가는 거 볼 수 있어요. 네. 그럼 fx가 아래에 있으니까 졌을까 이겼을까? 졌어요. 그렇죠. 그럼 0부터 여기까지 적으면 돼. 네. 그 다음 이제 4 오른쪽 봐볼까? 네. 근데 4 오른쪽 보니까 크로스 되면서 fx는 올라가고 gx는 내려가. 네. 그럼 누가 이긴 거죠? FX. 그렇죠. 그러면 4 오른쪽 이겨. 적으면 승. 네. 맞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한 3점짜리 객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자, EF 봐볼까? 2번 봐볼까? 긴장이 돼가지고 제가 말을 못하겠네. 2번 뭐라 적혔죠? 문제는 여기다 적을게요. fx랑 gx랑 곱했는데 음수가 나왔대. 곱했는데 음수가 나왔어. 둘 중 한 명은 뭐여야 될까? 마이너스. 그렇죠. 둘 중 하나는 음수고 둘 중 하나는 양수면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한 놈은 음수고 한 놈은 양수인 범위를 적으면 또 정답이에요. 그 음수 양수 갈리는 거 한번 찾아볼래요? 1보다 그렇죠. 마이너스 1보다 마일 보시면 지금 gx는 음수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x축 아래로 꽂히잖아요, 그렇지? 근데 fx는 위에 둥둥 떠다니죠. 그럼 fx는 양수고 gx는 음수겠죠. 네. 그러면 한 놈 음수고 한 놈 양수니까 곱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마일 좀 적으면 돼. 그리고 또 찾아볼래 얘들아. 한 놈 음수고 한 놈 양수. 보다 크다. 1보다 크고. 그렇죠. 그 점이 한 번 있을 것 같아요. 5. 그거 먼저 적을까?
확인했어. 그렇죠. 오른쪽도 보시면 gx 밑으로 가는데 fx 위로 갑니다. 그럼 오른쪽도 한놈 음수, 한놈 양수. 근데 또 보이는 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1부터 3까지. 1부터 3까지 보시면 fx는 밑에 가라앉잖아요. 근데 gx는 위에 둥둥 떠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음수의 양수죠.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있다. 네, 근데 왜 X가 5보다 작아야 돼요? 그 중간 5보다 작아야 되려면 자, 여기서 선을 제가 이렇게 쭉 그어볼게요. 빗나갔대요. 자, 오른쪽 한번 봐볼까? 5가 x가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공했다. 좋았어! 얘들아 이거야! 아, 얘들아 너 잘하는데? 왜 막았니? 컨디션이 안 좋았구나 다들! 확인했어. 얘들아 나처럼 이렇게 바꿔서 적었구나 실수로 미스테이크로. 아니 그럴 수 있어 얘들아 컨디션이 선생님이 좋아. 저희를 테스트 해보시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적으신 거예요. 와 그걸 파악했다고? 커버 감사합니다. 그러면 밑에 거 한번 풀어보래요. 사실 이 정도는 뭐 이렇게 제가 그냥 한번 길게 설명해봤는데 아마 이 정도는 금방금방 푸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구색 지워지던가? 너 있죠? 이거 지워지네. 이 작은 스프레이. 이러고 쉬는 시간이 이랬더라. 얼마 안 한 거 같아. 빨간색 안 찍었어. 빨간색. 그럼 밑에 거만 풀고 쉬어도 될까요? 네. 오른쪽 거 해보겠습니다. 이제 53쪽은 사실 이제 방금까지 개념을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제 숫자로 한번 풀어봐 라는 페이지가 돼서 밑에 정답이 다 나와 있네. 1번 물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1번 제가 한번 풀고 여러분이 2번 푸는 구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천천히 아까처럼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면서 구조 파악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그래프를 그리려면 2차 함수는 일단 인수분해 해놓는 게 가장 편리하다. 그래서 인수분해 되면 무조건 해주시는 게 편해요. 그릴 때는 일단 인수분해 될까요? 네. 그렇죠. 마삼이랑 1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이 식은 x-3 곱하기 x 플러스 1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럼 근이 뭐랑 뭔지 알겠어요? 마이너스 그렇죠. y랑 3. 그리고 맨 앞에 플러스니까 무슨 걸로? R을 그렇죠. 그려놓고 이제 처음에 원래 이렇게 배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x 값으로 표현해볼까요? 그거나 같아요. 오, 그렇죠. 이제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이제 x의 범위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x 값이 어떻게 돼야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그렇죠. 마일부터 여기 안 나오는 건 상상 못해. 여기부터 그 다음에 또 있는 것 같아요. 3보다 그렇죠. 3부터 오른쪽이 y가 양수가 되는 범위이고 지금은 0이랑 같다도 있으니까 답 쓰실 때 등호 안 잊으시면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시험 문제 1번으로 나오죠. 그치? 한 2.5점짜리. 그래서 그것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 또 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또 2차 함수가 양수인 x값의 범위를 쓰시고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 친구도 인수분해 될까요? 네. 그쵸? 얘는 1로 되죠? 네. 그치?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이 양수가 되는 x의 범위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하나의 숫자의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제곱은 싹 다 양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 정답은 모든 실수. 모든 x에서 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또 정답. 그래서 제곱은 항상 양수니까 제곱이 양수다? 그럼 다 되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편해요. 이게 또 밑에 거 1번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양수인 x값의 범위를 찾으시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일단은 인수분해 될 거 같나요? 안 될 거 같잖아, 그치? 그래서 밑에 풀이 보면 뭐 완전 제곱식 이렇게 만들어서 힌트를 얻기도 하는데 그거보다 편리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럼 이 친구 인수분해는 안 되니까 판별식 한번 써볼래요? 판별식 기억나네. 그렇지. 여기까지 중간고사법이었어. 하면 1 빼기 4가 될 거야. 그러면 판별식의 결과가 음수다. 그럼 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근이 없었어요. 없었으면 아래로 볼록 그래프 어떻게 그려졌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띄어서. 그렇죠. 위에 둥둥 떠댕김. 그렇죠. 그래프 얘를 그려봤더니 x축 위에 전부 다 떠 있어요. 그럼 모든 x에서 무슨 수다? 양수. 그럼 이 친구 정답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수분해 안 될 때는 밑에 풀이처럼 완전 제곱식 바꿔서 제곱 더하기 양수니까 양수 더하기 양수 싹 다 양수네 이렇게 해도 괜찮지만 판별식이 훨씬 빠르다. 그렇죠. 근원데 그래프 위에 떠댕기겠네. 그럼 싹 다 양수는 싹 다 양수다. 그렇죠. 그래서 책에 써 있는 것보다 빠른 방법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또 학교 쌤이 수업 중에 하실 수도 있어요. 써주시면 됩니다. 83번 한번 해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이 2x제곱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x값의 범위를 또 정답으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부등식은 항상 아볼로 푼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열로 넘기는 게 편할까? 얘를 열로 넘기는 게 편할까? 그쵸? 왼쪽 걸 오른쪽으로 옮겨야 2 빼기 1이 돼서 제곱 앞에가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왼쪽 걸 옮겨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 정도 암산 괜찮아요? 이러고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거예요. 될까? 네. 그렇죠. 마사랑 플러스 2로 되는 거 보여요? 자, 0보다 크거나 같은. 혹시 이번엔 안 그리고 정답 바로 써봐도 될까? 네.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 거에 등호도 있었으니까 는 안 빼먹는 거 조심해 주시고 이런 디테일만 살려주면 사실 시험 가서 기본 문제는 잘 맞출 수 있어요. 기본 문제 사실 이런 디테일 실수하냐 안 하냐 그 차이기 때문에 이런 것만 조심하면 그러면 2번은 넘길 필요 없이 완성이 돼 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또 우리가 풀던 대로 풀까? 마이너스. 그렇죠. 맨 앞에 음수니까 전체에다 마이너스 곱해서 맨 앞에 플러스로 바꾸고 시작해 주시면 돼요. 근데 부등식이니까 뭘 조심해야 돼? 그렇죠. 꺾이는 것만 조심해 주시면 이것도 틀릴 일이 없죠. 얘 인수분해 될 것 같나요? 3분 3? 2 그렇죠. 조금만 디테일 살려볼까요? 그렇죠. 마십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3x 빼기 2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은 x값의 범위를 써주시고 근데 또 제곱이 달렸어. 싹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음수인 데는 있을까 없을까? 없죠 일단. 근데 0 되는 데는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어디죠? 3분의 그렇죠. 얘가 0 되는 순간 3분의 2에서 0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얘 하나는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적고 끝내시면 또 끝난 거예요. 요런 느낌. 우리 잘하는데?
함수 잘하는 거 아니야? 지금 쉬운 문제만 해서 그럴까? 이것도 누가 넘어오는 게 나을까요? 제 그쵸? 아, 들었어. 오른쪽도 이렇게 요렇게 얘 인수분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사실 감 안 오면 해봤자 3일밖에 없죠. 3일이가 1도 1일 아니면 마일밖에 없어요. 근데 뭘 해도 마이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아까처럼 인수분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제가 무슨 식 썼었나요 아까? 그렇죠. 판별식 한번 써볼게. 혹시 짝 판별식 쓸 수 있나요? 네. 쓰면 1 빼기 3이 돼서 또 음수. 그럼 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래프는 위에 둥둥 떠댕긴다. 그럼 0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이 없다. 그럼 정답은 해가 없다.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혹시 학교쌤이 이거 한글로 다 적으라 그러네요? 아니면 아직 그렇게 아직 수업을 안 했어요. 그런 디테일하지 않다. 그거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런 거 틀릴 일은 없어. 근데 뭐가 어려울까? 밑에처럼 절대값 섞여 있으면 약간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위에 거에서 3번하고 밑에 거에서 2번 이렇게 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혹시 절대값 약간 부수는 거 조금 힘든 친구 있나요? 네. 제가 절대값 푸는 거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해줘. 확인했어? 자, 일단 구조적으로 절대값 보면 이 발작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는 친구가 꽤 많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쉽다. 근데 대신 좀 귀찮아요. 자, 일단은 절대값은 뭐죠? 안에 원수가 들어가든 양수가 나오게 하는 수학적 기호입니다. 그렇죠? 그럼 생각을 해볼게. 이 안이 음수,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만약에 음수. 근데 절대값 안에 들어갔으니까 결과는 양수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음수일 때 절대값의 결론은 어떻게 나올까요? 얘는 뭐다라고 나와요. 그렇지. 얘가 음수니까 결과가 양수다라고 대답하려면 음수 앞에 마이너스를 달아놔야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 안이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절대값 부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절대값 안의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어차피 양수잖아요. 절대값 역할이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그냥 부수시면 돼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2개 나왔으니까 정답도 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근데 2개 해봤는데 공통 범위로 한 번에 적을 수 있으면 한 번에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2개로 한번 나눠서 해볼래, 얘들. 물론 내 있는 친구들 고생이겠지만 한 번 더 해줘. 연습 좀 가지고 에서 지금 물론이지. 요건 한번 풀고 또 다 합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론 되겠지만
무섭지만 자상하신 스타일 약간 그런 느낌이신 것 같은데 매력은 약간 어머님 스타일. 네, 여러분 밑에 것까지 나왔으면 성공입니다. 혹시 합치기까지 잘 되시나요? 이 문제는 어쨌든 첫 번째 경우의 수도 있고 두 번째 경우의 수도 있어서 두 개 다 정답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둘 다 적어도 정답은 맞는데 수학은 여러 개 쓰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합칠 수 있는 건 거의 다 합쳐. 그래서 지금 보면 오른쪽 출발지가 3으로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왼쪽 도착지가 좀 다릅니다. 누가 더 왼쪽으로 쭉 가 있죠? 그렇죠? 얘가 더 왼쪽으로 쭉 가 있죠? 얘 플러스 1이고 얘 마이너스 1이니까 왼쪽으로 더 갔습니다. 그래서 얘를 정답으로 적으시면 어차피 얘 안에 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만 적어도 1번도 되고 2번도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런 거는 사실 안 익혀야 수학이 쉬운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거 거의 다 객관식으로 나올 거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요거 안에 얘도 다 들어가면 얘를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 고를 일 없긴 해. 여기 안에 마일이 안 들어가니까 얘는 거의 얘도 정답에 적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얘 고르긴 힘들긴 해요. 여기선 얘 안 되는데 약간 이 생각이 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얘만 적으셔도 됩니다. 해설지에 다 얘만 적혀 있어. 원래 둘 다 적어도 돼요. 그렇죠? 조금 골치 아픈 친구가 수학이에요. 살구색은 왜 지워? 84번 보면은 이제 저희가 방금 숫자 적혀있는 시까지는 다 풀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숫자 적혀있는 단계에서 조금 어려운 절대값까지는 해결이 됐죠? 근데 이제 또 다른 어려움을 요구를 할 겁니다. 이제 식에 숫자 안 써. 알파벳을 적어놔요. A죠. 이러면 또 뇌정지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침착함을 유지해 주셔야 돌파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들어가 있는 알파벳이 당연히 X는 보면 안 돼요. X는 그냥 있는 거고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알파벳이 하나에 집중돼 있으면 알파벳이 있어도 인수분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보고 안 쫄면 그냥 숫자만 별 다를 게 없어요. 인수분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래요? 요건 그냥 앞에 1이니까 1밖에 없어요. 근데 뒤에 거 두 개로 나누면 가운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러면 둘이 더하면 가운데 거 나오죠. 크로스 해가지고 그래서 얘는 x 빼기 2 곱하기 x 마이너스 a로 인수분해가 되는 놈입니다. 그래서 안 쫄고 인수분해 하면 이제 문제가 쉬워지죠. 그래서 문자 보고 옳다지 않으면 문자 있어도 쉬워. 근데 여기서 문제. 우리가 영보다 작으면 x값 사이가 정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들아, 얘가 정답일까? 얘가 정답일까? 지금 x가 2랑 2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0보다 작으니까 내가 설명한 대로라면 둘 중 하나가 답이에요. 뭐가 답일까요? 모르죠. 왜? a가 2보다 큰지 작은지 우리 몰라. 모르니까 다 해야 돼. 뭔 느낌인지 알겠냐? 모르겠는 게 있으면 전부 다 적으란 뜻이에요. 가능성이 이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으니까 가능성 생각해서 너네 답 여러 개 적어. 그냥 가능성 있는 거 다 적어. 이렇게 오더 내린 거예요. 그래서 짜증나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건 나오면 한 3.5에서 4점 정도 객관식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A가 일단 2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정답이야? 2보다 크니까. 그렇죠. A가 2보다 크니까 2부터 A까지 적으면 정답이에요. 두 번째, A가 2보다 작으면 어떤 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A부터 2까지 적어놓으면 돼요.
근데 하지만 하나 우리가 안 적은 게 있다. 지금 A가 2보다 클 때랑 작을 때 있잖아, 그치? 어떨 때 하나 안 했어? 아 이거 3인데 하나 안 하는 게 있어. 그렇죠. 2랑 같을 때는 안 했어. 2랑 같아지면 저 식이 이렇게 합쳐지잖아요, 그렇죠? 제곱인데 음수인 거 있을까? 없어요. 그럼 A가 2일 땐 얘가 없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세 개 전부 다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건 객관식도 괜찮은데 서술형에서 풀이 적기 좋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서술형으로 나오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 서술형으로 문자 섞인 거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대비를 해나가면 괜찮아. 다들 잘하는데 오늘 진짜 컨디션 이슈였구나 얘들아. 자 일단 2번 가볼게요. 2번은 A가 다 달려있어. 그쵸? 이럴 때 묶고 시작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묶고 나면 가운데 인수분해가 매우 편할 가능성이 높아요. 안 되면 안 되는 거 다른 문제니까 그때 가서 다른 생각 일단 묶어주면 편할 가능성이 높다. 혹시 풀사 말 바로 해도 괜찮니 얘들아?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해주시면 돼요. 0보다 크니까 우리가 A를 생각 안 하면 정답이 어떻게 나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작자 큰으로 써주시면 돼요. A를 생각을 안 하면. 그쵸? 근데 이거는 내가 아까 아볼일 때 정답이 이렇게 나온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볼을 유지시켜주는 A가 양수일 때는 얘가 그대로 정답으로 쓰일 수 있죠. 그치? 근데 어떨 땐 얘가 정답이 안 될 수 있을까? 그렇죠. A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쵸? 음수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부등호 어떻게 했을까요? 그쵸. 이렇게 꺾였겠지. 꺾이면 또 답이 어떻게 바뀌어? 얘네 사이로 바뀌어. 그래서 문자가 뭔지 모를 땐 항상 다 적어줘야 돼.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안 하는 게 있어. 1번. 또 하나 안 하는 게 있어.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0이랑? 그렇죠. 0이랑 같으면 저식 어떻게 돼버려요? 이렇게 돼. 되나요? 안 되면 또 얘가 없다 적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귀찮아요. 문자 있을 때. 문자가 뭔지 모르니까 가능성 있는 거 다 적어야 정답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풀이가 여러 개 나오는 거니까 소수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럼 얘들아 변수 창출해서 1번 A, B 두 개 섞여 있는 거 한번 해봐도 될까? 네. 일단 제목은 음수니까 약간 말씀해 주면서 그래? 내가 한 번 해. 이런 거 부담 갖면 안 되더라. 괜찮아, 얘들아. 이런 거 가감없이 물어봐도 된다.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 오늘부터 저를 도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를 선생님으로 생각하면 너네 나를 도구 취급해야 돼. 그러니까 나한테 죽어. 뒤집게. 알겠지? 너네가 날 그냥 써먹는 거야. 그런 마인드로 그냥 모르는 거에서 물어보고 이해 안 되는 거에서 또 물어보고 그냥 혹시 또 문제 풀다가 저 숙제 더 하고 싶다 모르는 거 있으면 문제 더 달라. 그래서 저를 그냥 AI 기계처럼 사용을 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막 이런 거 물어보는 부담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 서포터 취급을 해야 돼. 자 일단은 앞에 거 보면은 맨 앞에 음수가 붙어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곱해서 부등호 꺾어 놓은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는 됐을 거고 A, B 두 개가 섞여 있지만 딱 A, B 둘만 있어요. 이러면 또 인수분해가 될 것 같다. 가끔 얘가 묶여 있어서 잘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연습하다 보면 그냥 계속 보여.
전개하면 마이 맙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또 되는 친구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A, B가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지 모르니까 가능성의 세계로 들어가서 쓸 수 있는 거 다 적으면 정답. 알겠죠? 그럼 일단 누가 지는 걸로 해볼래? B. A로 한번 해볼게 얘들아. 알겠어. 혹시 A가 져서 상대적 박탈감 느끼시는 분? 괜찮아, 민석씨 괜찮아. AB로 할게. 자, AB가 졌으면 영보다 크게 나갔으니까 작작 큰 끈으로 가시면 돼요. 칠판색이 왜 이렇게 됐지? 보이니 얘들아? 지금 안개가 꼈어 칠판. 자, A가 지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작작 큰 끈. A가 작으니까. 두 번째, A가 이겨. 그럼 얘네 자리만 바뀌어요. 바뀌는. 네, 우리가 앞에 두 번 했으니까 세 번째 게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A랑 B랑 같은. 그럼 저 식이 와 미술식이 괜찮아? 네. 잠깐. 예? 괜찮아요. 맞지? 확인했어. 자 이제 같아지는 식이 하나로 묶입니다. 그럼 또 제곱이 돼요. 제곱은 항상 이거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모든 실수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알파벳이 섞여 있으면 누가 이기고 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이길 때, 누가 질 때, 비길 때 다 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잘 나와요. 서술형이 잘 나와요. 이렇게 세 개나 쓰는 건 보통 잘 나와요. 그래서 쉽다. 근데 이런 건 사실 바로 쉬워지긴 조금 빡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통 한 10문제 정도 풀어보다 보면 이제 11번째부터는 쉬워져요. 그래서 모든 유형을 여러분 시험 전까지 최소 10번 정도 겪어보셔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 많이 힘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반복을 많이 시킬 거라 여러분 했던 시험 기간보다 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래도 나이를 많이 어느 정도 드셔서 조금 공부하는 힘들면 조금 적은 자 넘어가서 활용해 보실까요? 활용. 자 활용 나올 때마다 어렵다 있으신가요? 자 활용이 어려우신 이유는 글이 길어. 맞아요. 읽기가 싫어요. 그리고 글이 길면 왠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돼. 근데 활용은 읽고 나면 사실 별 문제 아닌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활용 같은 경우는 저는 저 친구가 활용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길어요. 길어도 읽으면 풀린다. 안 풀리는 이유는 보통 내가 이게 쫄아 있어요. 길다. 그 옆에 도요까지 있어. 풀려. 이 쫄고 시작하면 안 풀립니다. 그래서 일단 침착하게 읽으면 풀리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활용이 점점 쉬워져요. 읽으면 별거 없어요. 어차피 읽으면 식이 한두 개밖에 없거든요. 사실 부등식 같은 거고. 그래서 그냥 글만 많은 것뿐이다. 그래서 뭐든 읽으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사실 다 읽어도 정보가 그림에 다 나와 있어요. 가로 50m고 세로 40m고 이제 가운데 좀 비어있다. 그때 보면은 이 빈 부분을 빼면 넓이가 1200m 제곱이 된다. 요거거든요. 읽을 게 없어. 그냥 한글만 일부러 길게 해놓는 거예요. 너네 쫄게 만들고. 그래서 이런 거에 쫄 필요가 없죠. 근데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뭐가 일정하다라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혹시 읽어봤으면 어디가 일정한지 혹시 여러분 눈치를 채셨을까요? 문제에 어떤 길이가 일정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요 비어있는 폭이
일정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폭의 길이를 x라고 둬볼게요. 그럼 x만큼만 빠진 거잖아요, 그렇지? 맞죠? 그러면 얘네 폭 비워서 남은 4칸 합치면 다시 작은 사각형이 나오겠죠. 폭 뚝 떼서 4개 붙이면, 그렇지?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볼까요? 제가 이 폭을 x라 뒀으니까 이렇게 저 폭을 떼서 다시 합쳤을 때, 이 네 덩어리를 합쳤을 때 가로 세로 길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x만큼 뺐으니까 당연히 길이도 x만큼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럼 둘이 뭐하면 직사각형 넓이에요? 그렇죠. 끝났어. 얘가 보다 그래? 1200 이상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전개해야 될 것 같아요. 전개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90x에다가 40 곱하기 60 2000이요. 자, 1200 왼쪽으로 넘기시면 x 마이너스 90x 플러스 800 될 것 같습니다. 인수분해가 될까요? 아닐까요? 뭐라는 거죠? 이거? 마이너스 80이랑 마이너스 10 됐죠? 둘이서 한번 마이너스 90 나오죠? 그래서 x 마이너스 10 곱하기 x 마이너스 80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2차 부등식이 완성이 됩니다. 크거나 같으니까 또 답을 어떻게 써야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오? 최대값이 최대값. 야, 문제 읽으라는 거래가 아니거든. 확인했어. 도로의 최대 폭이 얼마냐 그걸 물어봤구나 얘들아. 확인했어. 음식 답 쓰는 게 아니었네. 미안해. 문제 안 읽는 병이 있어. 그럼 여기 둘 중에 일단 답으로 절대 갈 수 없는 놈이 있어. x가 절대 될 수 없는 친구가 있어요. 이쪽은 안 되죠. 지금 처음에 줄이기도 전에 제일 긴 게 50이었어. 근데 그거보다 작은 게 80 이상이에요. 말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지우시면 돼요. 그럼 얘만 보고 대답하면 되겠죠? x 중에 가장 큰 숫자는 이렇게 밑에까지 해서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고 침착하게 그냥 식 적고 전개하고 풀던 대로 풀. 여러분 끝이라 활용도 쉽습니다. 그리고 활용에서 제일 잘 나오는 문제 밑에 거 1번 바로 봐보시면 x가 y부터 1이라는 정답이 나왔대요. 이 정답을 가지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일단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맨 앞에 거 쓸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근데 y랑 1이 왜 나왔을까? 그쵸.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제가 나왔겠죠. 그치? 근데 사이값은 어떨 때 정답이었죠? 부족함을 하고 있으면 이건 뭐 한 5초 정도 걸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밑에도 한번 10초 정도 걸릴 것 같은데 한번 적어볼까요? 근데 정답처럼 전개하실 필요 없거든요. 그냥 인수분해 돼 있는 채로 쓰시면 됩니다. 학교쌤이 굳이 전개하라는 것까지 요구할 리는 없어.